북미 정상회담이 5월 추진됩니다. 방미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입장을 전하며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건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검증할 건지 또 북의 요구사항은 뭔지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시행되기까지 남은 15일 동안 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지인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락했습니다.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고 비핵화에 대해선 사실상 폐기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대미 특사단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을 전하는 데는 워싱턴 도착 후 9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도 전달했습니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을 전제한 모라토리움보다 더 명확한 도발 중단 의사표시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승부수를 띄우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한을 못 박으며 파격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정 실장의 발표 후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김 위원장이 단지 핵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북미 정상회담이지만 이 회담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라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어떻게 푸느냐도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 측 특사단에 말했다고 합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안을 전하며 구체적인 발언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이 추가로 진전된 제안을 내놓겠다는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핵시설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입장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남북이 만난 뒤 북미가 만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시기는 5월로 늦춰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 간 한라인 개설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의 실무진 대화가 막히면 문 대통령과 직통전화로 이야기하면 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정상회담 발표를 한 것도 전혀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예, 당초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청와대 출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일정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원래 만나기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정의용 실장 일행이 미국에 떠나는 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 만나는지 일시를 확실히 하지 않고 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면담은 대략 내일쯤에 예상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첫날이었던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관계자들, 맥메스터 보좌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던 그 시점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이 와서 좀 빨리 좀 봅시다. 예. 내 집무실로 좀 와달라. 이렇게 전갈이 왔던 거고,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모두 다 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약 45분간 진행이 됐는데 그 장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이게 바로 그 면담하는 사진인데 트럼프 예. 대통령도 있지만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같이 지금 미국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실세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예, 이성대 기자 얘기했던 그 오벌 오피스에 그러니까 특사단만 부른 게 아니라 저렇게 각각 중요한 미국 인사들을, 백악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군요. 자,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5월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회담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 들어간 게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현지 예. 시간으로. 발표가 나온 게 오후 7시 반이었으니까 5시간 동안 백악관에 있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의제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어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우리 측의 45분 정도의 설명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락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직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느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그 형식,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백악관 대변인이나 백악관 인사가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측 인사가 정의용 실장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특이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좀 즉흥적인 제안에 따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직접 논의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건 어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부탁을 한 거군요. 자, 만나자는 제안도 급작스러웠지만 그 만난 이후에 그 결과 내용을 여기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좀 급작스러워서 예. 정의용 실장은 초반엔 좀 미리 청와대에 알리지도 못하고 일단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백악관 기자실에 내려가서 한국 측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깜짝 소개를 했던 겁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이게 저녁 5시쯤이었으니까 예. 보통 일과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고요. 기자들도 마감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자들도 뭔가 중대 발표설에 좀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폭스뉴스라든지 CNN에서든지 각자 취재를 해가지고 그 급박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성대 기자 이야기대로라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나중에 이 발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청와대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저 트럼프의 깜짝 발표 예고가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마치 청와대에서 아침 9시에 뭔가 중대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좀 와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게 없는데 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오히려 모른다고 할 갑작스러운 정도였는데 상황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근데 정의용 실장 그 이후에
백악관 그 맥머스터 보좌관과 합의 발표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 이제 그 청와대 관저로 연락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사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했던 라인이 청와대와 백악관에 있는 뭐 시큐리티 라인을 써서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 실장이 또 발표문을 이제 한미가 문안 조율을 해서 마친 건데 역시 또 상당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었겠지만서도요. 자, 앞서 이제 미국 언론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친서를 전달해서 초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맞습니까? 일단 청와대 설명은 친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구두, 말로 설명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예. 다만 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친서의 성격이라서 그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 내용들,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을 거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까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 남북 대화가 뭐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단 보자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 평가를 내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덕이 크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브리핑을 다 들은 다음에 자,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그 관계자, 참모들에게 둘러보면서 거 봐라.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잘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또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월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5월 말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남은 기간은 50여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측은 곧바로 사전 조율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미 대미 외교 최전선 담당자인 최선희 국장을 승진시켜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북미 접촉 실무는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에서 최근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최선희는 지난해 5월 노르웨이에서 조세뷴 당시 미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고 10월엔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대화 의지를 밝혔던 인물입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전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북한이 먼저 실무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경우 이용호 외무상이나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전 조율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상 북한 외무성과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틸러슨 장관을 먼저 평양에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측 실무진으로는 존 설리번 부장관과 수전 솜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이 거론됩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주요 의제가 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언제 어디서 만날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기까지 말 그대로 전광석화 같이 펼쳐진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3국 간 사전 조율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정의용 실장이 북한 관련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게 앞서 이성대 기자와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간 오후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실장 일행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론과 건건이 충돌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이었습니다. ABC 기자가 북미 대화 용의를 수용한다는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묻자 트럼프가 그보다 더한 것일 수 있다며 큰 건임을 예고했습니다. 정 실장 일행은 공항에서 백악관으로 직행하다시피 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듣고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한 파격의 연속인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또 5월 내에 하자고 깜짝 역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결정한 것일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봐야 되겠죠. 네, 정상회담 제안을 받는다면 보통 그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바로 받아들였고 5월까지 만나겠다고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의 만남은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도박이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을 전후해 남, 북, 미 3국 간 채널이 본격 가동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진들까지 지켜보자는 트럼프 특유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지켜보자고 했던 그 발언들. 이제 닷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견 언론인 모임에서 비슷한 결의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발언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다이언 만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전화를 해와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나는 우리도다. 하지만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사실 오늘 발표와 똑같은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미 정상이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뭐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디가 됐든 모든 게 다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회담 장소는 평양 내지 서울이 거론되지만 전격적으로 워싱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곳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평양이 거론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 제안을 수용했듯이 김 위원장이 장소를 고집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높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매력 공세 차원에서 워싱턴이나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별장 마라라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 실장은 5시간 뒤쯤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등이 좀 더 취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장소가 되든지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할 것 같군요. 김현기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예,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본은 당장 4월 미일 정상회담 일정부터 잡았습니다.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간 한반도 현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중국에서는 주도권 상실을 경계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우리 특사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변화를 평가한다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日本と米国がしっかりと連携をしながら、さらには日米韓、国際社会とともに高度な圧力をかけ続けてきた成果だろうと。 그러면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워싱턴으로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과 미리 일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 지책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미 대화를 환영한다며 중국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원론적 입장과 달리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에게 북한은 중국을 다루는 새로운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에 중국의 이익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론을 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발걸음이 바빠진 거는 우리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고석승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악관에서의 정의용 실장 회견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 모두 사전에 시간이 예정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미리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의 회견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모두 지켜본 뒤에 관련 성명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명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문 대통령의 입장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면서 성실하고 신중히 또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눈앞에 닥친 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조만간 열릴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특사단이 미국에 가 있지만 당초에는 이제 방북 결과를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에 직접 가서도 설명을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실무 협의 등 남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일 서훈 원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을 예정이고 정의용 실장도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방문 모두 정상을 직접 만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도 했지만 이건 사실상 핵 동결을 뜻하고 또 조건이 붙은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북한의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안보 쇼를 다 했습니다. 위장평화 형태가 지속되어 본들 5천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뿐입니다. 또 북핵 동결을 인정하는 협상은 오히려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북핵 동결을 인정하자. 그런 식의 접근은 5천만 국민에게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언급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핵 동결이라는 판단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조건 없는 비핵화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청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초청 수락 의사를 밝힌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대표는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결정적인 약속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예정대로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이제 회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겠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취재 기자와 사안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일단 회담이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될 얘기는 무엇보다 핵 폐기, 북핵 문제가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문제 협의와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핵 동결을 넘어서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거의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이나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CVI라고 하는 과에 대한 이제 요구를 분명히 이제 하게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지금 어떤 암묵적 그 합의 하에 지금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합의하는 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게 미국은 곧장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뭐 의제를 제시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 북한은 우선 체제 보장 문제를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8년 만에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전반적으로 또 큰 틀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 수교 문제나 또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체제 보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거군요. 자, 그럼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제 비핵화 그리고 또 이야기한 대로 체제 보장 이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전후한 예비 회담 또 후속 회담에서는 좀 더 아무래도 구체적인 논의가 뭐 오고 가게 되겠죠. 예, 비록 보름 만에 깨지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의 북미 간 합의인 2012년 229 합의 내용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과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허용에 동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후 지난 6년 동안 북한이 완성시킨 핵무기와 고체 연료, SLBM, 이동식 발사대 등 기술의 동결과 폐기 문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환경이 있었지만 229 합의는 바로 또 다음 달에 이제 깨지지 않았었습니까? 자, 지금 또 이야기한 대로 그때와 비교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완성을 했고 또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북핵 검증이라든지 뭐 기술 동결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고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2008년에 육자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북한과 미국은 이 북핵을 검증하는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핵시설을 어느 수준 또 어느 범위까지 검증하느냐, 검증 주체는 누가 되고 직접 접근은 가능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대화를 하자며 손을 내민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대화 제스처만 보이던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날선 막말들을 떠올려 볼 때 지금 상황 상당히 낯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정상은 서로 위협적인 발언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었죠. 2달 만에 이뤄진 이런 극적인 반전, 김태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합니다.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장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북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북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고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는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김 위원장도 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양측의 말대말 전쟁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 미치광이와 테러 왕초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맞받아쳤습니다. Little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엔 핵단추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설전을 주고받던 두 정상은 이제 2달 뒤 한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북미 관계가 이렇게 불과 2달여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제 한미 양국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1.5 트랙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 참석했던 한동대 김준영 교수 모시고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대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네. 지난 1월 말에 이제 1.5 트랙 대화에 가셨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진전이 될 거라고 미국 쪽에서도 뭐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때 분위기는 이제 한국이 계속 진전이 되고 남북이 이제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1월 9일 합의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청와대도 그 미국과 공조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전문가라든지 이제 관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예. 우리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지만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냉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워낙에 나쁘고 미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지난 북한한테 계속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한국이 또 순진하게 예. 또는 평창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북한한테 얻어낼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좀 회의적인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자 이런 이야기 강경파를 뭐 중심으로 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게 한미 동맹에 균열 내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주 그 논쟁이 됐고요. 예. 또 저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잖아요. 동맹을 이제 이 커플을 끊는다는 예. 뜻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북한은 속내는 뻔하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사실상 통남 복미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통하면서 미국을 소외시키는 예.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결국 균열시키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능력은 다르다. 예.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이렇게 견고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고 한국이 의식 수준이 북한한테 속을 의식 수준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와 능력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미국 쪽에서도 그걸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워낙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라 오늘 뭐 알아보실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대상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워싱턴 분위기 어떤지 혹시 뭐 좀 바뀐 부분 파악이 지금 되셨습니까? 다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 뭐 제 생각에는 그게 관료들도 상당히 놀란 것 같고요. 예.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미국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전문 관료들을 모아서 담당자를 모아가지고 미국의 입장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버리고 한국한테 기자회견을 시키고 자기는 브리핑룸에 가서 엄청난 그걸 할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가진 어린아이가 예.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으니까 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관료들조차도 이런 빠른 이 페이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혼란스럽지만 파격적이고 또 발빠른 어떤 그런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석 달, 뭐 2달 남짓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과 북한은 일단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도 단절이 됐지만 우리가 먼저 이어졌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10개월 전인데 예, 한국을 사실 떨어뜨려 그렇죠. 놓고서는 북한과 미국과만 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꾸준히 예. 북한하고 대화하고 압박을 같이 하겠다고 그랬죠. 예. 미국은 말로는 대화 압박을 양면 전략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압박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지금 우리의 구도로 오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패턴대로, 우리의 네네. 속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한 거는 또 사실 북한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사실도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건데, 뭐 바로 얼마 전, 지난해 여름만 해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형 기자 보도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의미하는 뭐 화염과 분노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관포위 사격 뭐 거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충돌 직전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 이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공포냐, 또 겁을 먹은 것이냐, 겁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자신감이냐, 예.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데 예. 공포만 있다고 봤을 때는 자칫 정책도 잘못 나오겠죠. 왜냐하면 더 밀어붙여서 굴복시켜야 된다는 강경론에게 힘을 줄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제재가 어느 정도 통하고 압박에 대한 공포감이 있겠지만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함으로 나서 말미암아서 북한은 자기들의 핵 협상에 대한 지위 예. 또는 이 카드가 많아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핵과 현재 핵과 미래 핵의 세 가지 카드가 생긴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카드를 던진 거는 미래 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예하겠다는 거는 그걸 썼거든요. 예. 옛날 같았으면 이제 없었을 텐데 이제 두 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재 핵은 바로 검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찰하는 문제가 것이고 그걸 다음에 아마 이제부터 협상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이 과거의 핵 완제품 이거는 사찰해도 못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숨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북한 전체를 뒤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한 스스로도 자신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잘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 핵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장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회담하는 장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양이 될 것이냐, 미국이 될 것이냐, 워싱턴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은 평양이 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북한은 초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 북한이에요. 예. 그럼 그 방문 자체가 국가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굉장히 그림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좋은 점은 부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리더십 자체가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판문점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분단의 상징의 해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중재자지만 주도자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또 결정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달 사이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핵 문제도 왜 출입구에서는 입구에서는 동결하고 출구에서는 이제 비핵화한다는 기본적인 단계론이지 않습니까? 외교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미 입구론, 남북 경유론, 북미 출구론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가는 거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만 줄여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뉴스 후에 또 소셜 라이브에서 모시고 마저 또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출석한 이유가 주목되죠.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안 전 지사가 3시간 전쯤 검찰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안 전 지사는 오늘 오후 5시쯤 이곳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성폭행 폭로가 나온 뒤 잠적했다가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남색 점퍼를 입은 안 전 지사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욕을 하거나 미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국민과 가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안 전 지사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럼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스스로 나온 이유가 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오늘 안 전 지사 측은 그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사전에 검찰과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문자에서 국민들께 사죄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고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어떤 혐의 인정이 없었던 만큼 그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3층 여성 아동범죄조사부가 있는 3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 전 지사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피해자도 조사받고 있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피해자 김지은 씨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안전지사가 기수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이런 식의 기수 출석은 도의적으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 씨 측 역시 지금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서 밤 늦게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안전지사가 썼던 오피스텔을 사흘째 압수수색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죠? 네, 이 오피스텔은 지난달 25일 안전지사가 김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입니다. 안전지사의 친구인 건설사 대표 송모 씨가 안전지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대표는 그 직원들 출장 숙소로 쓰이던 곳인데 그 안전지사에게 비어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급한 6개 출입카드 가운데 출입 기록이 남은 것은 안전지사가 사용한 카드 1개뿐입니다. 검찰이 성폭행 수사에 집중한 한편 오피스텔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뇌물죄 여부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으로 관측이 된 이유입니다. 네, 서울 서부지검에서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정치인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성추행 당시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직 기자인 여성 A씨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 전 의원은 A씨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 당일로 지목한 2011년 12월 23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이었던 만큼 변호사를 만나고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도 시간을 보내느라 A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아는 정 전 의원 반박 직후 A씨가 피해 2주쯤 지난 시점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메일에는 정 전 의원이 A씨에게 했다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시아는 정 전 의원이 A씨에게 와달라고 한 새벽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다는 증언과 정 전 의원의 해명을 듣고 참담했다는 A씨의 반응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오늘 자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서울 광진구에서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주대 교수로 있으면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4시쯤 부인이 조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출동했고 조 씨를 건국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 씨는 청주대 교수로 일하면서 연극학과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조 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달 28일 조 씨의 교수직을 박탈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미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 대표단을 만나기 전 수입 철강에 폭탄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는 그의 공언처럼 우리 역시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건 보름 뒤인데 정부는 막판까지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서명을 끝낸 행정명령서를 들어보이자 철강업체 노동자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The actions we're taking today are not a matter of choice. They're a matter of necessity for our security. 15일 뒤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미 대부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 여기에 25%를 더 물리면 관세율이 90%가 넘는 경우도 생겨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민간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남은 15일 동안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적극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과 공조해서 WTO 제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대미 수출액은 9억 달러가 줄고 일자리 14,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막바지 보강 수사가 한창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제기된 새로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받은 돈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던 상황이었던 만큼 공무원이 될 자의 신분으로 돈을 받았던 부분은 사전수뢰죄, 즉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다가 이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이 뇌물죄 시효가 넉넉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뇌물수수의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대통령의 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은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말 비공개 소환해 조사합니다. 또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14억 원 뇌물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그 전달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주말 사이 재소환합니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막판까지 보강 조사를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를 9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에 이어서 이영배 씨까지 줄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 역시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배현진 전 MBC 앵커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영입 환영식은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배현진 전 앵커는 MBC 퇴사가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길환영 전 사장도 정부부터 비판했습니다. 좌파 진영에 의한 언론 장악으로 인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길 전 사장의 경우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이들을 영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의 방송 탈취 정책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데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영식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예상됐지만 한국당은 민감한 질문 자체를 막았습니다. 자,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입당 환영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JTBC 유정훈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수십 명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밀고 또 밀리면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벌써 2년째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강희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대열을 만든 상인들이 이를 막아섭니다. 곳곳에서 욕설이 터지더니 곧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들 거 아니고 건드지 마! 비 오는 새벽 다툼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뒷덜미를 잡혀 쓰러진 남성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협이 옛 시장의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자 상인들이 막아선 겁니다. 오래된 노량진 수산시장 대신 새로운 시장을 완공한 건 지난 2016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옛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상인들을 신시장 1층과 2층으로 나눠 이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보물 1호 흥인 지문이 방화로 훼손될 뻔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흥인 지문에 불을 지르려다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치된 CCTV가 10대도 넘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한 남성이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흥인지문 쪽으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던 45살 장모 씨입니다. 방화범 장모 씨는 잠긴 울타리 출입문을 넘어 안쪽으로 침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장 씨는 CCTV를 피해 출입문을 넘은 뒤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흥인지문엔 CCTV 12대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장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흥인지문은 10년 전 숭례문처럼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흰 도복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관리인은 불을 끄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한 거죠.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흥인지문 안쪽 벽면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끝으로 날씨 보죠. 내일은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 전해드립니다. 앞서 출연했던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또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막전 막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